네, 정치부 현장 기자들이 정치권 뒷얘기를 전해드리는 뉴스더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임박했는데 정작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야권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루비오 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날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내내 대통령실뿐 아니라 정부 전 부처가 통상협상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틀 연속 긴급 통상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메시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틀 전 SPC 공장 방문과 관련한 성과를 설명하는 정도에 그쳤고 기자들의 관세 협상 관련 질문엔 국익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며칠간의 일정을 봐도 그 긴급 통상회의는 실장급에서 주재를 하고 대통령은 국내 현안을 챙겼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이 자세하게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위성락 실장이 귀국했던 지난 24일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 일정이 있긴 했습니다. 앞서 재계 총수들과도 이딴 회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2+2 통상협의가 불발된 이튿날 일정을 보겠습니다. 오전엔 SPC 공장을 찾아서 경영진을 질책했고 오후에는 부산에 가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지금 집행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통상협상과 관련한 이 대통령 직접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이 한미 통상 만남이 불발된 이후에 대통령실은 오히려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는 관세 협상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한 바 있긴 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네, 최근엔 참모들에게 한미 간 협상과 관련해서 잘 버텨보자,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는 합니다. 현재 한미 간 이견이 큰 사안들, 예컨대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개방 문제, 아니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은 모두 국내 민심 흐름과도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국민을 위해 트럼프 가랑 힘이 또 가겠다던 이 대통령이 안 보인다면서 대통령은 관세 협상부터 챙겨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여권 관련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조세제도 개편 특위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증세 논의가 본격화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이 소위 부자 감세를 되돌리겠다, 이런 명분인데요. 특위에서 논의될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고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소비 쿠폰을 포함해서 31조 추경이 이제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이제 늘었단 말이죠. 야당에서는 세금 걷어서 이거 메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비판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현금 몇 푼 쥐어주고 생색내면서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 플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장동혁 의원도 조삼모사식 국정 운영이다 비판했습니다. 소위 부자 증세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대주주들이 절세를 하려고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 주가가 급락해서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하니까 최종 개편안을 보긴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